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인천 부평구의 한 정치인이 부천 오정군부대의 부평 이전을 가로막고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부천시가 부평 계양권과 함께 사용하려던 광역 소각장 계획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상호주의로 맞선 건데요. 준공 허가를 내줘야 하는 부평구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이관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지난주부터 유재용 전 인천시 의원이 오정동 군부대 부평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부천시청 앞에서 시작했는데 부평구와 부천시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지자체들 입장은 없습니다. 일단 총선을 준비하는 한 정치인의 이슈화 정도로 보는 시선인데요. 군부대 이전 준공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차질이 없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네, 그러면 유 전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용 전 의원은 부천시와 부평구가 군부대 이전을 합의한 뒤에 부평구가 받게 된 이 지역 상생 기금 40억 원을 문제 삼았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평구한테 지역 상생 기금으로 40억이 넘어왔는데 우리 부평 구민들은 그게 부천에서 넘어왔다, 부천시에서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 그 돈이 개발업자가 부평구에 40억을 줬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40억을 줬고 그걸 받은 근거가 무엇인지 일단. 네, 이 기자, 이에 대해서 부평구는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부평구는 한 매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법상 해당 근거가 없어 이 국토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준용해 받은 것이라 해명했는데요. 민간 사업자에게 받은 주민지원 사업 기금을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입니다. 주민지원 사업비 40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공론화하고 해법을 찾는 용역도 지난 4월 시작했는데요. 오는 10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주민지원 사업비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개발 사업자에게서 받은 기금이 적법한가 여부가 아니라 돈을 받을 때 개발 사업자와 지자체들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2022년 2월 오정군부대 개발 사업자가 부평구에 주민지원 사업비 40억 원을 보내기 전에 부천시와 부평구 개발 사업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3자 합의문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보기에 석연치 않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합의문에는 개발 사업자가 부평구에 주민지원 사업비 40억 원을 납부하고 또 부천시와 부평구가 군부대 이전을 위해 행정 협력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부평구의 경우 각종 인허가 등 행정 협의에 적극 협조하고 또 부천시와 개발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항공대대 이전과 중학교 신설, 또 교통개선 대책 수립과 도시환경 정비 시행 등 부평구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군부대 이전 건축 인허가를 내줘야 하는 부평구가 주민지원 사업비 40억 원을 받은 뒤에는 추가적인 요구도 할 수 없고 또 각종 민원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된 겁니다. 네, 이 기자, 하지만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이 국방부와 지자체들 간의 군부대 이전 합의가 끝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이 합의가 있었으니 지자체 인허가 협조는 당연한 것이고 또 주민지원 사업비도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니 문제가 될 건 없지 않을까요?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부평 일신동 부계동 주민들은 이 오정군부대 부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민간 사업자에게서 받은 돈인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주민지원 사업비가 부천시가 지원하는 공공기금인 줄 알았고 또 개발 사업자가 보낸 돈인 줄 알았다면 거부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평구는 현재 주민지원 사업비 40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다시 오정군부대 이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난감해하는 표정입니다. 오정군부대 부평 이전 사업은 현재 70% 정도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이후에 부평구는 준공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당초 건축 허가 신청도 주민들 반대 때문에 고심했지만 법령상 하자가 없어 내줬던 만큼 준공 허가도 일단은 큰 문제가 없다면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 때문에 준공 허가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재용 전 인천시 의원은 이 부천시의 광역 소각장 계획 철회 문제를 오정군부대 부평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로 삼고 있는데요.
부평구와 부천시는 일단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취재 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느덧 내년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특히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우리 지역 총선 준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송효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인천은 13석의 국회의원 자리가 있습니다. 지난 총선과 보궐선거 등을 통한 지역 국회의원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9석, 국민의힘이 2석, 무소속 2석입니다. 부평구갑 이성만 의원과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의 경우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지만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하면서 무소속인 상태입니다. 지역에서는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입니다. 일명 유정복 라인으로 꼽히는 이행숙 정무부시장을 시작으로 박병일 인천시 정책수석과 박세훈 인천시 홍보특보, 조용균 인천시 정무수석과 고주룡 인천시 대변인, 손범규 인천시 홍보특보 등이 총선을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전직 단체장들에 거치해 여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포함해 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과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과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 이재현 전 서구청장 등이 민주당 총선 출마 예정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텃밭으로 알려진 부평과 계양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이성만 의원의 자리에는 홍미연 전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민주당 내부 인사들이 자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조용균 시 정무수석의 참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인천시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조용균 시 정무수석은 조만간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계양 지역에서는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거취에도 여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고 연수구갑의 박찬대 의원이 이 대표의 자리인 계양구 을로 나온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어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인천 지역 전개에 어떤 바람이 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5개 광고물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시의회는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지난 26일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고 지정 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하는 5개 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현행 5개 광고물법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한 없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의회는 규제가 없는 현수막 설치가 시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시의회는 대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30일 안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 항만공사의 전현직 임직원이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항만공사 감사실은 최근 내부 감사를 진행해 뇌물 요구 의혹을 받는 이 회사 전 임직원 임원 A씨의 퇴직금 등 지급을 유보하고 같은 의혹을 받는 직원 B씨는 직위 해제하라고 관계부서에 통보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2월에서 3월 인천 북항 배후부지의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금전 지급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공사는 관련 내용에 대해 의혹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자체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실제로 수수한 뇌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만공사는 검찰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B씨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미 퇴사한 A씨의 경우 별도 징계가 어려워
성과급과 퇴직금 50%의 지급을 유보하고 추후 환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죠. 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교조 인천지부 연결해 교권 보호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지은 정책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심각성이 드러난 교권 보호 문제, 언제부터 문제가 됐던 걸까요? 네, 이번 일이 발생하면서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교권의 추락이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진단은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길입니다. 교권의 추락은 갈수록 심해지는 학교 서열주의, 경쟁 위주의 교육적 시스템과 경제적 원리로 만들어진 정원 축소, 학교 통폐합 등이 잘못된 교육 정책에 의한 공교육의 악화, 이로 인한 공교육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공교육 교사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동료 선생님,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고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해결하길 바라는 학교 문화가 우리 교사들을 더 외롭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식적인 절차인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사안을 공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학부모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 정중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여 교권 보장과 문제 해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의 교권 담당 부서에 문제를 알려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상담하고 전교조와 같은 노조에 문의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그럼 교권 보호를 위해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교사의 교권을 추락시키는 요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학대 처벌법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을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 처벌법을 학교 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다는 것은 수업 배제, 담임 박탈뿐 아니라 직위 해제 등의 교육형 징계까지를 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은 지자체나 경찰이 아닌 학교 교육청이 주도하여 사안을 파악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재개정하고 지금 악용되고 있는 아동학대 처벌법의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교육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할 중요한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교사가 충분히 치유받고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배려받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교조 인천지부 최지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복지 안전사각지대 발굴과 위기 대응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부천 스마트 복지 안전 공동체 추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마을 공동체의 참여, 지역 연계와 협력, 정보통신기술 융합 등 3대 전략과 10가지의 실천 과제를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민관 사업 참여자,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 체계를 다지는 한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1월 일반동 전환 행정 개편에 맞춰 복지 안전 총괄 조직 등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Let's meet down at the lonely lake.